알아. 그대들의 답은 비나다. 여기 경희궁은 글쎄 뭔지 이렇게 자그마하면서도 소실되었기 때문에 작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보는 순간 약간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제가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건건하고 우람하기도 하고 우리 선조들의 살아왔던 곳이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겸손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고고 앳 무비. 네,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은 고궁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 경희궁에 나와 있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5개의 궁궐이 한 도시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곳 서울의 궁궐에서 어떤 영화들이 촬영을 했는지, 또 그리고 이 궁궐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이야기를 들려줄 신의 21 주성철 편집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바로바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땡볕에서 너무 더우실까 봐 오늘 하얗게 입고 오셨는데, 보타이. 네. 이거 누가 이런 걸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형님하고 맞췄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네? 네, 저는 약간 이렇게 까르맞춤으로 가고, 형님은 궁궐에 어울리게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정말 궁궐 컨셉입니다. 네. 한국 영화에 있어서 이 궁궐, 네. 서울의 궁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만들어진 한국 영화라고 하면 바로 사극 팩션 장르인데요. 네. 팩션이라고 하면 팩트와 픽션의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네. 이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더해진 이런 팩션 장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극 팩션. 그러니까 임권 씨가 출연한 뭐 광해, 고산자, 네. 물괴 물괴. 이런 작품들도 다 사극 팩션 장르로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들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압도적으로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궁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와 이 고대 궁궐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이 사극의 매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 궁궐에서 촬영된 영화들을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궁궐을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특별하게 시청자 여러분 모셨습니다. 원현숙 해설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뭐 전속 해설사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이 궁궐의 도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 도시에 5개의 궁궐이 공존하는 도시는 서울 하나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경희궁을 찾아왔는데, 네. 이 경희궁은 네. 대략 어떤 궁궐입니까? 네, 굉장히 특별한 궁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희궁이 지어진 것은 광해군 때. 광해군 통치 시절인 1617년 창건된 경희궁은 본래 경덕궁이라 불리우던 곳으로 창건 당시에는 유사시의 왕이 본궁을 떠나 거처하는 이궁으로 지어졌으나 궁의 규모가 크고 여러 임금이 이 궁에서 정사를 보았기 때문에 동궐인 창덕궁에 대비하여 서궐이라 불리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던 서울의 5대 궁궐 중 하나입니다. 오늘 경희궁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영화 이야기는 첫 번째 작품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첫 번째 영화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앳 무비. 선생님, 이거 네, 숭정문이라고 해요. 숭정문. 숭정문. 네, 그 법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문입니다.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에 찬 세자가 아버지 용조를 죽이려 가는 장면이 바로 이곳 경희궁 자정전에서 촬영된 이 영화.
자식을 꼭 역적으로까지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야. 디주를 가져오라. 집어넣어라.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의 비극적 가족사를 리얼하게 그린 영화 사도입니다. 그럼 그 사도라는 영화에서의 영화적 사건과 이 네. 경희군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할까요? 사실 왕과 세자는 같은 장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조와 사도세자의 그 관계가 그렇게 껄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왕께서는 경희궁에, 세자는 창경궁에 거주하셨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도세자는 거기서 네. 마지막을 예. 그쪽으로 이제 행차를 하시는 거죠. 경희궁에서 사도세자의 대처분을 하기 위해서 창경궁으로 행차하셔서 그곳에서 뭐 뒤주를 갖고 와라 하셔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영조가 되게 중대한 결정을 여기 경희궁에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분노한 영조의 모습을 바로 이 경희궁에서 볼 수 있어요. 경희궁에. 그렇죠. 이곳에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자, 자정전은 이곳 경희궁의 왕의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화 사도가 굉장히 그 역사적 고증이 잘 된 영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픔을 자극하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조금 냉정하게 고증을 한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준익 감독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영화 속 대사의 뭐 70에서 80%가 뭐 조선왕조실록, 뭐 승정원 1, 2기 그리고 한중록에 있는 대사들을 거의 가져왔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9대1 정도로 실제랑 허구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통성 논란으로 왕위 자리를 늘 위협받던 영조는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 세자만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보면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걸까? 어린 시절 남다른 총명함으로 영조에게 큰 기쁨을 주던 세자.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영조는 아들 세자에게 실망하게 되는데 너 앞으로 내 앞에서 솔직한 척하지 마라. 너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를 점점 원망하게 되는 세자.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네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보존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지간에 관한 이야기 영화 사도였사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슬픈 그렇습니다. 8일간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제 외국인에게도 이제 그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효와 충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 왕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에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영화 속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영조 대왕.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가 나는 아들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긴 대사가 있어요. 그 요즘에 영화과 입시라던가 오디션에서 학생들이 자유 연기로 가장 많이 한 대사라.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이준익 감독님이 평소에 사극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사실 왕의 남자라고 하는 이 2005년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영화계에서 사극 붐을 일으킨 어떤 원조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 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리고 또 사도에 이르기까지 이준익표 사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 한국 영화계 안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도라는 영화가 심리 변화를 따라갔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이야기가 56년에 걸친 3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밀도 있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오가는 이야기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서 사실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켜낸 인간들의 이야기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영주대왕님이 이렇게 막 귀를 씻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야, 물어가자. 야, 귀 좀 씻자 말고 막 씻잖아요. 네. 진짜 네,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 기록은 대부분이 그 해경공께서 쓰신 한중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별일 없지. 그래서 영화 속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막 신하들이 막 그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내니까 이건 나란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건 역사적 네. 기록인가요? 아, 그거는 작가의 상상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상당히 그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공감이 가는 대목이었어요. 저에게 죄가 있다면 의금부로 넘기십시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애비를 죽이려고 한 자식을 처분하는 것이야. 너 지금 자결하면 세상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이 건물 옆에 가면 태령전이라는 건물에 영조대왕의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영조대왕께서는 상당히 소식 항상 하셨고 그리고 육식을 즐기시지 않으신 분이셨고 상당히 마르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송강호 선배님이 이 영조대왕님을 너무 잘 표현한 게 그 꼬장꼬장이 느껴져요. 네. 느껴져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준비하기 전에 이 숙소에서 지낼 때 밤마다 이 송강호 배우가 영조대왕의 대사를 계속 연습을 했대요. 막 우렁차게.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아, 정말 저렇게 캐릭터에 빠져서 열심히 훈련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야 되는데. 아, 그럼 이 사도세자를 연기한 유아인 배우는 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아인 배우의 팬으로서 뭐 하나도 네, 하나도 나무랄 꼴게가 없고 게다가 얼굴도 잘생기셨고 의문의 1패는 결국 송강호 선배님한테 가는 거고. 이게 궁궐에 이게 보통 이게 앉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네, 궁궐이라서. 네. 혹시 해설사님께서 꼽으시는 최고의 사극 영화 한 편 네. 사극 영화 보시면 광해도 있고. 아, 네, 광해. 네, 광해 참 좋았습니다. 네, 광해 좋았고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도가 그 역사적인 그 고증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그 상상력을 조금 뭐 억제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팩트를 찾으려는 많은 그 감독이라든가 여러 스텝의 그 노력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영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가야죠. 고고! 앳 무비! 영린은 어떤 영화인가요? 영리는 이재규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군대에서 막체대한 현빈 배우가 현빈 배우. 야심차게 출연한 네. 작품이죠. 빽빽하게 세워져있는 이 기둥들 사이로 어린 종조가 사도세자를 발견하고 뛰어가는 장면이 바로 사도세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구나. 아, 가슴 아픈 장면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도세자를 보기 위해 달려가는 장면이 촬영된
이영화. 오늘의 두 번째 영화는 왕을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살아야만 하는 자의 24시간을 그린 영화 영린입니다. 영린이라는 작품은 그 정조가 무려 즉위 1년 만에 네. 긴 시간도 아니에요. 즉위하자마자 네. 이런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정조가 계속 머물고 있는 존현각이라고 하는 이 네. 경희궁 내에 네. 그 서고이자 침전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뭐 천정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조를 암살하기 위해서 자객이 거기까지 침입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왕을 암살하기 위한 이 자객이 정말 궁궐 내부 깊숙이 들어왔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네. 24시간 안에. 맞습니다. 즉위 1년.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정조. 정조가 가장 신이 많은 신하 상책은 그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는데 강령할 리가 있나요? 편치 않으신 데가 있사옵니까? 요즘 밤새 조년각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무리하면 다쳐요. 문안 인사차 찾아간 노론 최고의 수장 할마마마 정순 왕후는 정조에게 넌지시 야심을 드러내고 어머니 해경궁은 지난밤 꿈자리가 흉했다며 아들을 걱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누구 모가지입니까? 왕모가지. 왕을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살아야만 하는 자. 정유 역변을 모티브로 역사 속 숨막히는 24시간을 그린 영화 영린이었사옵니다. 영린 어떤 영화입니까? 좀 영린 개괄적으로. 이재규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현빈 배우가 제대와 동시에 야심차게 출연했던 사극이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 박종원 감독 그리고 저의 사수입니다. 그죠. 박정원 감독이 네. 연출하시고 네. 바로 또 이 정조를 안성기 배우가 연기한 영원한 제국이라는 작품도 있었죠.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오늘 아침 형조에서 최희숙이 죽은 일을 넌 알고 있었느냐? 이 밥버러지 같은 위인들아, 그대들은 이제껏 뭘 하고 있었는고? 그만큼 이 정조의 이야기는 뭐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면서 수도 없이 영화됐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박종원 감독님의 영원한 제국과 영린의 어떤 유사점이라던가 차이점이 어떤가요? 가장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재규 감독의 영린은 바로 이 정조 암살 미수 사건의 이야기, 그 24시간의 이야기를 좀 더 압축하고 밀도 있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영화 속에서 보면 현빈 씨가 막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난 등 근육 제대하자마자 아주 단련된 나라를 지키던 근육이 정조의 근육으로 조년각이 헬스장이었어요. 당시. 물론 그 공부를 하는 곳이었지만 우리도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운동을 하잖아요. 헬스장이기도 했죠, 진짜. 그렇죠. 거기서 운동을 그래서 자객이 왔을 때 칼을 들고. 맞습니다. 그 장면이 저 조정석 자객과 그 칼을 쫙 했는데 이게 짝짝짝 막 이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이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안성기 박중훈의 그 양주먹 시인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영화가 어디까지가 허구고 어디까지가 이 실제 사건이었습니까? 사실 영린이라는 작품은 좀 허구가 많이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인물들, 그러니까 정조 외에 정순 왕후, 해경궁 홍씨, 또 사건을 조사한 홍구경 외에 여러 인물들은 거의 다 좀 창작된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궁궐을 궁으로 가시죠. 경복궁. (1395년에) 창건된 경복궁.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던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재건되었으나 일제에 의해 근정전 등 극히 일부 건물만 남고 대부분이 철거되기도 하는 등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조선 왕조 제1의 궁궐. 경복궁은 통일성을 갖춘 기하학적 건물 배치와 변화를 추구하는 비대칭적 건물 배치가 공존해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격조 높은 왕실 문화의 상징입니다. 자,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는 네, 바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그린 신기전입니다. 세계 최초 다연발 로켓 화포 신기전을 소재로 한 작품이죠.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방문하는 장면이 바로 경복궁 근정전에서 촬영된 이 영화. 바로 신기전인데요. 1448년 세종 30년. 조선의 새로운 화기 개발을 두려워한 명황실은 극비리의 화포 연구소를 습격하고 나를 용서하시오. 아버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연구소 도감 해사는 신기전 개발의 모든 것이 담긴 총통 등록과 함께 외동딸 홍리를 피신시키고 완성 직전의 신기전과 함께 자폭하는데 이윽고 명은 대규모 사신단으로 위장한 무장 세력을 조선에 보내고 어디선가 화포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정이 아니겠소? 그렇겠지요. 어느 날 보부상단 설주에게 찾아와 큰 돈을 걸고 비밀로 가득한 여인 홍리를 거둬줄 것을 부탁하는 세종의 호위무사 청강. 내 명령이라니. 기남 부탁일세. 홍리라 하옵니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홍리가 비밀 병기 신기전 개발의 열쇠임을 알게 되는 설주는 그녀를 돌려보내려 하지만 좌바람, 우로 반좌, 거리 400보, 높이 1촌. 곧 신기전의 위력에 매료되고 마는데 당장 화포 개발을 중단하고 홍리라는 쾌주가 총통 등록을 황제폐하께 바치시오. 조선의 비밀병기 신기전에 걸린 나라의 운명. 과연 조선은 명나라도 물리치고 비밀병기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주권을 고추 세우는 일이 이리도 멀고 험하구나. 절대 강국을 꿈꾼 세종의 비밀병기 영화 신기전이었사옵니다. 경복궁에서 영화를 촬영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허가를 잘 안 내주는데 신기전은 이 안에서 촬영을 했다면서요? 예, 신기전은 단 하루 예, 경복궁 내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500여 명의 엑스트라가 이 경복궁 안에서 5대의 카메라로 단 하루 재빨리 촬영을 할 수가 있었죠. 5대의 카메라, 500명. 그렇죠. 어떻게 이 경복궁 안에서 촬영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이 신기전이라는 작품 자체가 뭔가 그 당시 그 세종대왕에 숨겨져 있던 업적, 그러니까 세계 최초 다연발 로켓 화포를 개발해서 자주국방에 힘쓰고자 했던 이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뭐 주요 촬영지가 아마 근정전 앞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죠. 가장 많은 사람과 또 그림을 잡아낼 수 있는 곳이. 그렇죠. 근정전은 어떤 곳입니까? 근정전은 그 당시 경복궁에서 이 외국에서 온 사신들을 맞는 장소였고요. 또 그때마다 이 중대한 의식이 열리던 아주 그 넓은 곳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세종대왕이 맞는 장면을 바로 여기 근정전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또 세종대왕의 좀 다른 면모도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 사신들이 이 신기전을 개발하고 뭐 이런 점 때문에 좀 이 세종대왕을 협박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종대왕을 연기한 이 안성규 배우가 이 협박하고 간 이 명나라 사신들의 뒤에서 이런 대사까지 하거든요. 그 당시 이 세종대왕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정말 이 보통 사람 같은 이 구어체의 대사들도 이 영화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너희를 징벌치 말게 하라. 전하, 곧 연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전하. 뭐?
발칙한 조선은 듣거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픽션이냐 네. 팩트냐 이 픽션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팩션이라는 건데 그렇죠. 네. 이 영화가 팩션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 팩션이라고 하면 이 역사적인 사실과 이 허구의 어떤 이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살펴봤던 사도나 영린과 비교했을 때 이 신기전은 뭔가 좀 허구의 비중이 좀 더 많은 팩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궁궐 주변에는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신기전요. 이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전투신이 좀 기억에 최고의 명장면이라면 전투 장면이죠. 예. 어마어마했죠. 그 대륙의 10만 대군과 싸우는 장면인데요. 거의 뭐 2개월 동안 내내 촬영을 했고 5천 명의 엑스트라 공을 냈고요. 5천 명? 그렇죠. 5천 명 엑스트라 공을 냈고 그리고 이 영화 속 신기전을 거의 2,500발을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기전이 그 전에 이 복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최현석 박사님께서 이 과거의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 신기전의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거든요. 되던가요? 네, 됐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담겼죠. 신기전은 참 우리 그 역사 속에 굉장히 좀 아주 그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던 분인가. 뭐 한글 같은 이런 뭐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그 외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발견뿐만 아니라 또 국방에도 관심이 높아서 이런 신기전까지 신경 쓰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세종대왕의 위대함의 끝은 어딘가. 경복궁 세트는 또 그 문경세제 있잖아요. 그래서 문경세제 많이 가시죠. 저도 거기서 그 물개도 그렇고 다 거기서 찍었죠. 오늘 저 고궁 특집으로 보내드린 고고의 무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사실 이렇게 하루 만에 이 궁궐들 다 돌아다니기 힘든데 저희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는 무엇이다? 영화는 역사다. 역사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왜? 사도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를 영화화한 작품도 있고요. 또 영린처럼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영화도 있고요. 또 신기전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뿌듯한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한 작품도 있죠. 그래서 영화란 역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영화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역사를 되새김으로써 잊혀지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 비춰주지 않나. 그렇죠. 다음 시간도 즐겁게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무비! 나는 아들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우와! 아니 연기 왜 이렇게 원래 배우신가 봐요? 네, 아니 배우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기 영화를 기록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연기를 제가 배우거든요. 다음에는 저기 영조로 캐스팅 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어봐 주세요. 혹시 누구한테 사사를 받으셨는지? 제가 10회 이상 진행하면서요. 김인권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군요. 네, 역시 대배우십니다. 그리고 연세 보람이 있습니다.